단 것을 끊고 나니까 기력이 없고 우울해요. 머리도 아프고 어지러워요. 단 게 너무 땡기고요. 생각이 나서 일에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증상이 바로 탄수화물의 금단 증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탄수화물의 금단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런 경우가 있죠. 저 사람 다이어트 중인데 옆에 가지 마. 완전히 까칠해. 나 당 떨어져서 짜증이 나고 막 손이 막 떨려. 초콜릿 좀 갖다 주세요. 이런 경우가 다 오늘 다룰 탄수화물 금단 증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탄수화물이 나쁘다 해서 탄수화물을 줄였는데 극심한 피로감과 두통, 현기증, 손떨림, 식은땀, 심지어는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이런 증상이 탄수화물의 금단 증상입니다.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요, 우리는 바로 강한 단맛이 나는 정제 탄수화물을 또 찾게 되고요, 다이어트를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탄수화물 금단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영상 화면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요,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은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죠. 하지만 현대사회에 와서는 비만과 질병을 일으키는 악의 근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모든 탄수화물이 다 나쁜 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이 나쁜 것이죠. 그리고 이 나쁜 정제 탄수화물을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인 기준 탄수화물의 최저 섭취량은요, 100에서 150g 정도 됩니다. 이 이상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의 탄수화물 하루 권장량은요, 약 282g입니다. 하지만 2014년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 정도를 조사한 결과 65% 이상이 탄수화물을 과잉되게 먹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9%는요, 탄수화물 중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한국인들 대부분은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질의 탄수화물이 아니라 사악한 정제 탄수화물을 말입니다. 성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적정 비율은요, 총 열량의 55 내지 65%입니다. 탄수화물을 통해서 총 에너지의 70% 이상을 섭취하면요,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등 건강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비율을 낮춘 균형적인 식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께 정제 탄수화물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이 사악한 정제 탄수화물을 끊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실천하신 분들의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단 것을 끊고 나니까 기력이 없고 우울해요. 머리도 아프고 어지러워요. 단 게 너무 땡기고요, 생각이 나서 일에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증상이 바로 탄수화물의 금단 증상입니다. 탄수화물의 금단 증상은요, 다른 약물들의 금단 증상에 비해서 소홀히 다뤄지기 쉽지만요, 제가 볼 때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 문제예요. 탄수화물의 금단 증상은 결국 탄수화물을 먹으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의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금단 증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이어트를 망치고 비만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인 것이죠. 금단 증상은요, 중독 증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 탄수화물 중독 증상부터 살펴볼게요. 탄수화물 중독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밥보다 빵을 주로 먹는다. 오후 3, 4시쯤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낀다. 밥을 먹는 게 귀찮아지게 느낄 때가 있다.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질 않는다.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식이요법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도 자꾸만 먹게 된다.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런 항목 중에요,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중독 가능성이 있고요, 4개에서 6개는 중독 위험성, 7개 이상은 중독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케이크, 쿠키, 도너츠, 과자, 빵, 햄버거, 피자 등 밀가루 음식이나 설탕을 원료로 하는 음식이나 초콜릿 등 단맛이 강하게 나는 음식들이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단순당은 섭취하자마자 바로 혈당을 빠르게 높이므로 섭취를 중단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스스로 양을 줄이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니코틴이나 마약 같은 금단 증상과 비슷해서
중독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게 된 거예요. 실제로 달거나 짜고 기름진 음식은요, 뇌에 존재하는 쾌감 중추를 자극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죠. 다이어트, 직장 생활, 인간관계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감, 초조함을 겪게 되면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농도가 낮아지는데 이를 높이기 위해서 고지방, 고열량, 고당분의 음식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매우 일시적인 것으로 금세 다시 우울해져서 또 다른 폭식을 부르게 되고 비만이나 섭식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언발에 오줌 누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 유명한 뇌 촬영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코카인에 중독된 뇌의 사진과 탄수화물에 중독된 뇌의 사진이 거의 일치함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은요, 하나의 우스갯소리처럼 치부할 게 아니라 마약 중독처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게 의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자, 금단 증상이라는 거에서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담배 피시다가 술 먹다가 이런 금단 증상 겪으신 분들도 계시죠. 금단 증상을요, 사전적인 의미로 알아보면요,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물질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사용량을 줄일 경우 나타나는 물질 특이적인 정신 및 신체 증후군입니다. 보통 금단 증상은 약물 등에 쓰이는 말이지만 이젠 탄수화물도 금단 증상이란 말을 흔히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을 갑자기 끊었을 때 생기는 금단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겪어봤을 수도 있어요. 극심한 피로감, 어지러움, 두통, 손떨림, 식은땀, 짜증, 집중력 저하,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메스껍고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감기에 걸린 것 같은 이상한 느낌, 입냄새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에너지 고갈 문제 때문입니다.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인 탄수화물을 먹지 않게 된다면 금방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요, 피로감, 무기력감, 어지럼증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오는 피로는요, 신체적인 활동에 쓸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특히 운동 및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요,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중단하면 절대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우울감 및 불쾌감이에요. 탄수화물을 끊었다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주 불쾌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으면요,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해서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짜증이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내과학회지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제한한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한 사람들보다 우울증, 불안, 분노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진대사의 교란이에요.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 몸은 곧 포도당이 고갈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에너지가 바닥이 나는 것이죠. 우리 몸은요, 생존을 위해서 대체 연료를 찾기에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근육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이어서 내장 지방을 포함한 지방을 분해합니다. 지방 분해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대사성 물질이 생겨나면서 수분 손실이 일어나고 혈액 내 당분이 정상보다 줄어들게 되고 간세포의 글리코겐도 감소하게 됩니다. 인체 조직과 혈액 및 소변 등의 체액에서 케톤 수치가 높아지면서 신진대사의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이를 케토시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케토시스 현상이 나타나면요, 두통, 설사, 집중력 저하, 입냄새 등의 증상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최근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이 케토시스 현상을 마치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자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케토시스를 일으키지 않고도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탄고지와 케토시스의 문제는 따로 제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상을 정리를 해보면요, 정제 탄수화물의 중독과 금단 증상은요, 현대사회의 고질병이며 비만과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모든 탄수화물을 줄여야 할까요? 극단적인 탄수화물의 금지는요, 금단 증상을 일으키고 또 중독을 일으켜서 건강을 망치게 하고 다이어트를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문제고 안 먹어도 문제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은요,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의 주제는요, 탄수화물 금단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과 적절히 먹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탄수화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